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10년 정보기술, 그러니까 IT 섹터의 미래를 다룬 보고서를 좀 깊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특히 AI랑 클라우드가 어떻게 우리 삶과 경제를 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사실 IT 섹터는 이미 S&P 500 지수에서 거의 3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경제의 완전 중심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비중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흥미로운 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이제 단순히 제품 파는 회사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AI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아예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 자체를 설계한다고 할까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 변화의 중심에 뭐랄까 AI 혁명이 자리 잡고 있죠.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딱 나오면서 이런 게 가능하구나 하고 이제는 오픈 AI나 구글 딥마인드 같은 곳들이 아예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 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잖아요. 와, AGI 경쟁이요. 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가 40%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숫자가 아닌 거죠. 정말 치열해요. 40% 성장이라니 엄청나네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걸까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엔비디아 GPU 같은 거, AI 연산에 꼭 필요한 고성능 칩셋 시장이 폭발적으로 크고 있고요. 하드웨어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런 AI 기술을 빌려 쓰는 플랫폼, 그러니까 AI 서비스, AI as a 서비스 형태예요. 기업들이 그냥 구독료 내고 AI 기능을 쓰는 거죠. 이 AI 인프라 시장 자체만 해도 2030년대에는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수천억 달러요? 와, 그럼 AI를 제대로 돌리려면 당연히 클라우드가 필수겠네요. 기업들 디지털 전환도 그래서 더 빨라지는 거고요. 그럼요. 이제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니까요.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인프라를 꽉 잡고 있고요. 근데 또 많은 기업들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문제 때문에 자체 서버와 클라우드를 좀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나 아니면 여러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 이런 걸 많이 택하고 있죠.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엣지 컴퓨팅이라는 말도 요즘 자주 들리더라고요. 이건 좀 다른 건가요? 엣지 컴퓨팅. 네. 그건 쉽게 말하면 데이터가 생기는 그 현장, 그 가장자리, 에지에서 바로 처리하는 기술이에요. 현장에서 바로요? 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팩토리처럼 실시간 반응이 정말 중요한 경우 있잖아요. 그때 데이터를 저 멀리 중앙 서버까지 보냈다 받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차 안에서 또는 공장 설비 바로 옆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판단하는 거죠. IoT 기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 엣지 컴퓨팅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게 또 5G 기술하고 결합하면 활용도가 정말 무궁무진해질 거예요. 스마트 시티 같은 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AI라는 똑똑한 두뇌,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신경망, 그리고 엣지 컴퓨팅으로 빠른 반응 속도까지 갖추는 셈이네요. 그럼 이런 기술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갈 미래 모습 중 하나가 혹시 그 메타버스인가요? 정확합니다. 네. 애플이 얼마 전에 비전 프로 내놓고 또 메타가 계속 이쪽에 투자하는 이유도 결국엔 그거죠. VR, AR, MR 같은 기술들을 다 융합해서 공간 컴퓨팅 시대를 열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하고 배우고 즐기는 방식 자체가 이젠 가상 공간으로까지 확장되는 거죠. 단순히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요? 그렇죠. 가상현실 오피스에서 같이 일하고 디지털 아바타로 소통하고 심지어는 NFT 같은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그런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보고서에서는 이게 2030년까지 13조 달러 규모로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잠재력이 어마어마하죠. 이야, 13조 달러. 정말 큰 변화네요. 그럼 이런 변화 속에서 산업구조 자체도 엄청나게 재편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일단 구글이나 애플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디지털 세상의 어떤 규칙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또 기업들끼리 서로의 서비스나 기능을 쉽게 갖다 쓸 수 있게 열어주는 API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협력하는 API 경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마치 디지털 레고 블록처럼요. API 경제? 네. 그리고 반도체는 다 아시다시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완전 핵심이 됐죠. 그래서 TSMC나 삼성 같은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공장 짓고 공급망 재편이 아주 활발해요.
차세대 기술 경쟁력 치열하고요. 3나노, 2나노 뭐 이런 거예요. 기술이 복잡해지고 연결될수록 그만큼 사이버 보안 문제도 더 중요해지겠어요. 아, 그건 정말 필수 인프라가 됐죠. 랜섬웨어나 뭐 지능형 지속 위협 APT 같은 공격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제로 트러스트 모델,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접근 방식이 거의 기본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IT 기업들을 이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전히 그냥 성장주로만 봐야 할까요? 성장성도 물론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게 봐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갖춘 뭐랄까 가치주로서의 면모도 강해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는 매년 1,000억 달러 넘는 현금을 벌어들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구독으로 꾸준히 수익 내고요. 예측 가능한 성장이죠. 아, 안정적인 현금 흐름. 네. 그리고 또 ESG 경영, 그러니까 환경이나 사회, 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서는 모습도 중요해요. 구글이나 애플이 뭐 탄소 중립 목표 세우고 재생에너지 쓴다고 하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도 되고 또 좋은 인재를 끌어들이는 경쟁력이 되거든요. 지속적인 혁신도 빼놓을 수 없겠죠. R&D 투자 같은 거요? 물론이죠. 매출의 막 15%, 20%씩 R&D에 쏟아붓고 AI나 양자 컴퓨팅, 바이오테크 같은 차세대 기술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혁신 프리미엄인 거죠. 들어보면 긍정적인 요인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 같은 것도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큰 건 규제 이슈겠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계속 있고요.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AI 윤리 문제도 있고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규제 리스크? 네.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특히 미중 갈등이나 대만 의존도 같은 문제도 반도체 공급망에 단기적으로는 차질을 줄 수 있는 요인이죠. 그렇군요. 다만 뭐 이런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공급망 문제도 결국에는 다변화를 통해서 안정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한계도 물론 있지만 그건 또 계속 R&D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IT 섹터는 정말 AI와 클라우드를 양날개 삼아서 앞으로 10년간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동력이 될 거라는 게 분명해 보이네요.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나 위험 요소도 있지만 이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의 시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대한 기술 변화의 물결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 중에 혹시 한 5년 뒤에는 완전히 쓸모 없어질 수도 있는 건 뭘까요? 그리고 그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